부산 지역 6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지난 지방선거 2.4대 1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많았고 민주당, 진보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35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30명,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5명이 확정됐습니다. 서구의 빌라 주변 들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바람이 불지 않아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날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 현황을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왔더니 거대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성비 불균형도 여전했습니다. 단 청년 후보자 비율은 지난 선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가를 가진 후보가 부산에 있었고 100억대 자산을 가진 후보도 2명이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6일 지방선거 출마자는 429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2.4대 1보다 확연히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거대 양당 구도가 형성됐던 이번 대선의 여파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72명, 진보당 11명, 정의당 6명 순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39명입니다. 거대 양당에 속한 후보가 전체의 85%가량을 차지합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 비율이 67%였던 것과 비교하면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후보자가 308명으로 여성보다 2.5배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성비 불균형은 여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 60대 후보자가 약 62%로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 30대 후보 비율은 2% 정도 높아졌는데 각 정당에서 청년 공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별 나이를 보면 문창무 중구청장 후보와 노기태 강서구청장 후보가 만 75살로 최고령이고 북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가 만 25살로 최연소입니다. 한 건 이상 범죄 전가가 있는 후보는 124명으로 전체의 28%입니다. 후보별로 전과 기록을 봤더니 부산 진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강혜복 후보가 1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중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인구 후보가 137억 7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4구 구의원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후보가 104억 9천만 원, 영도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김기재 후보가 82억 8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35명. 지난 2018년, 2014년 지방선거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선출직 주민 대표가 된다는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많이 나온 이유 차선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운동과 투표 없이 주민대표로 선출되는 무투표 당선인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총 30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5명이 당선 확정됐습니다. 157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약 22% 정도가 무투표 당선되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6명, 2014년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것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을 보면 부산 진구 마 선거구와 사 선거구, 아 선거구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해운대구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마 선거구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각 1명씩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남구와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모두 15곳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출마자가 나서지 않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이 각각 1명씩 출마하면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인에서 2인으로 쪼개지는 과정이 벌어지고 선거구 획득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본선거를 치를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제 동선을 짤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득표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서지 않고요. 선거 획득도 늦어졌고 공천도 늦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무소속 출마자가 확실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유권자의 투표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 하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의 독점 속에 무투표 당선인이 속출하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검증과 선택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후보자는 어깨띠와 인쇄물,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 토론회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후보자 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엘로비전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부산방송 사옥에서 영도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후보에게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희망공약을 전달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우리 지역의 단체장 후보들에게 희망공약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2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게 돼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남녀와 세대 간의 편을 가르지 않고 좀 더 국민들의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 있게 뭐 임기 내에는 정확히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지켜줬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되어서 뭐 정계 타격이 아니면 뭐 판단이 그런 말이라 적절하지는 하지. 소상공인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보수기식 지원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끊지 말고 그대로 지속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당과 야당이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 좋은 점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제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리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쯤 서구 서대신동의 한 빌라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들판나무 2그루 등을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 중인 BJ와 크리에이터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범죄와 스토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부산자치경찰위원과 여성변호사회 1366센터 관계자도 참석해 경찰과 한라인 구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찰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1인 방송 활동이 증가하면서 스토킹이나 악성 댓글 등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1일 확진자는 1,9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확진자 2,767명보다 8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07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명을 기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7%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9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70대에서 80대 확진자 3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대와 총학생회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2022학년도 부산대 대동제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부산대 대동제는 17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구와 농구대회를 비롯해 문화, 공방, 플리마켓 체험, 기관 홍보 등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유명 가수들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등도 마련됩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이전 조기 개항을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열고 설계와 시공 병행, 발파기간 단축, 최신 공법 도입 등 사전 절차와 공기 단축에 필요한 기술 검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기술위원회는 시설과 운영, 소음, 환경, 안전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소상공인 400명에게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부산시가 지정한 18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가 부산관광공사 주관 2022 숨은 로컬 콘텐츠 발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로컬 콘텐츠 발굴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자원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